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이제 오늘로서 8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가 7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직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참 이거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숫자를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애매하고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확인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인과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보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숫자를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거 이거는 네.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집계를 네. 별도로 해서 자꾸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예, 지금 이렇게 속보 형태로 알릴 문제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너무나 낮은데, 예. 약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이 어떤 형태의 백신이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2억 3천만 명 이상이 맞았습니다. 네. 이 2억 3천만 명 이상이 맞은 가운데는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네. 이 사람들 중에 백신 자체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났다라는 확인이 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2억 3천만 건 이상의 접종을 하고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증명된 사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만 명 정도의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중에 7건이 백신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그러니까 2억 3천만 분의 7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일어난 사실들을 그냥 전달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언론이 사실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자꾸 바로잡아줄 부분이 있으면 또 바로잡아줘야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도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런 속보성의 기사를 이제 내고 있는 언론도 네. 또 기자분이나 데스크가 이런 네. 사실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도한다고 실제로 보세요? 연관성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런 식의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악의적인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보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드는 생각은 이건 네. 어떤 이유로건 백신 접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의지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런 보도를 통해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열한 상업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백신을 좀 나중에 맞으면 어떨까? 아니면 안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네.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예외 없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접종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백신 자체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고 파이저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된 백신이고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했을 때 이 기저질환이 백신으로 인해서 악화가 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사망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승인이 된 거거든요. 네. 만약에 기저질환자들에게 이 백신을 접종할 때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이상 반응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거나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승인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아직은 이제 허가를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65세 이상층에게도 백신 접종을 지금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언제쯤 이 백신 승인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65세 이상에서 그동안 일부 국가에서 사용 승인이 안 된 이유는 임상 연구에서 이 65세 이상이 충분히 그 연구 대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었고 네. 효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65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실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65세 이상에서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이제 속속 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사용 승인을 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때 3월 말에 미국의 이 임상 연구 결과를 보완해서 사용 승인을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도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재심사를 해서 가급적 빨리 사용 승인을 해서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지금 화이자 백신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접종 허가 대상이 만 16세 이상으로 더 넓어요, 폭이. 지금 청소년이 그러면은 16세 이상 청소년들도 맞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백신을 도입하는 수량 자체가 한꺼번에 모든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형태로 도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입되는 순서에 따라서 또 수량에 따라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연령군과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네. 지금 20대 또는 20대 이하의 그 연령층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위험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백신의 그 도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일단은 이제 상황이 나빠질 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이 심각해질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단계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3단계로도 했다가 5단계로 해봤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유행 상황에 따른 단계를 오르고 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 밤 9시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시간 제한 이런 걸 좀 풀었으면 좋겠다. 영업시간 제한하지 말아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개편을 하게 되면 3단계부터 제한 조치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또 반대편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두 가지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3,400명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이 수도권의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이 전파의 고리를 끊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 방역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경각심이 풀어졌을 때 다시 큰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방역의 방역의 수준을 낮추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의 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뭐 방역의 단계나 이 방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방역의 그 틀을 다시 좀 바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오늘 밝힌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 좀 그 초안이고 여러 네. 가지 그 의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아직 우리가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그 유지를 해야 되고 이후에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유행의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됐을 때 네. 그때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300~400명대에서 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확산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를 300~400명 수준에서 확실히 낮추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수도권 지역이든 뭐 전국적이든 일정 수준 이상 70%, 80%를 완전히 마치고 난 네. 뒤에야 아마 이런 300~400명 수준에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정말 방역의 단계를 한 4주 정도 확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어느 것도 가능하진 않거든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역의 단계를 다시 올린다고 했을 때 그 반발이나 또는 그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올릴 수도 알겠습니다. 없고, 네. 예, 백신은 앞으로 한참 더 접종을 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좀 더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힘들더라도 이 현 상태에서도 악화되는 것이라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